사람이 늙는 거는 이 삶에 대한 미련이 없게 만들기 위한 신의 배려일까? 정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거실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봤다. 해질녘 아파트 단지 사이로 붉은 빛이 슬며시 내려앉는 시간. 예전 같으면 또 저녁 준비해야지 하고 부엌부터 갔을 텐데 이제는 밥을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었다. 하루가 길어서 좋기도 했고 그 길이가 가끔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탁자 위에는 약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제는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친해진 약들. 아침 먹고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저녁 먹고 2개. 정화는 손가락 관절이 덜 아프도록 손을 한번 쥐었다 폈다. 약통 뚜껑을 여는 것조차 요즘은 조금 버거웠다. 젊을 땐 이렇게 늙을 줄은 몰랐지.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였다. 손주 예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할머니, 오늘 일기 숙제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늙는 건 이 삶에 미련 없게 하려고 신이 일부러 그런 걸까요? 정화는 천천히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 삶에 미련이 없게 하려고 손주의 글씨는 귀엽게도 또 묘하게 진지했다. 중학생이 된 예준이는 요즘 부쩍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얘가 벌써 이런 생각을 다 하나.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자니 평생의 시간들이 서운해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쉽게 인정하기엔 늙어가는 일이 너무도 버거운 순간들이 떠올랐다. 정화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오랜 시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오래전 흑백 사진들이 고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한 장, 20살 무렵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사진 속 그녀는 눈이 부실 만큼 또렷했다. 볼은 통통하고 눈빛은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처음이었다. 결혼도 살림도 어른이 되는 것도. 그땐 죽는다는 건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 이승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건 어른들만의 이야기였다. 정화에게 인생은 끝없는 계단 같았다. 올라가다 보면 더 넓은 방이 나오고 더 큰 창문이 열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다. 20살의 정화는 가난했지만 꿈이 많았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미래 같았다. 23세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생각은 젊었다. 밤새 아기가 울어도 체력이 바닥나면서도 그래도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 같았다. 내일은 좀 덜 울겠지. 내일은 애가 조금 더 자라 있겠지. 내일은 내가 더 나은 엄마가 되어 있겠지.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고단하면서도 살아볼 만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 먹이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면 밤이 되고 또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바쁜 나날들을 버텼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늙는다는 건 언젠가 먼 훗날 머리가 하얗게 된 아주 먼 미래의 나에게 맡겨둔 숙제 같았다. 30살에도 40살에도 50살에도 정화는
여전히 자신이 젊다고 느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할 수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 먼 훗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 그날도 오늘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조금 들뜬 남편은 퇴근길에 늘 그랬듯이 빵을 사왔다. 크림빵, 단팥빵, 소보로빵.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소소한 행복.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빵을 사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가끔 정화가 이제 애들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사오냐고 하면 남편은 그래도 집에 빵이 있으면 든든하잖아 하고 웃곤 했다. 여보, 오늘은 이거 먹자. 이제 나도 곧 백수다. 시간 많아지면 우리 여행이나 좀 다녀보자고. 그가 빵 봉지를 흔들며 웃었을 때 정화는 이제 진짜 둘이만 사는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대학, 취업, 결혼까지 마치느라 평생을 달려왔는데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남편이 가고 싶어 하던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가보자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의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이라는 말로 결론을 대신했다. 정화는 하얀 병원 벽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농담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며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퇴직 후 함께 가겠다던 여행지도, 남편이 손수 고쳐놓은 낚싯대도, 새로 산 등산화도 전부 제자리에 그대로였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었을 때 정화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깔끔하게 정리된 셔츠들, 낡은 넥타이들, 양말 한 켤레.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그 주인만 없었다. 그때 정화는 처음으로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저녁에 뉴스를 보던 사람이, 밤에 코를 골던 사람이 그냥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늙는다는 것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평생 바쁘다고만 느껴졌던 그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시계 초침 소리, 위층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여보, 이 소리 안 들리지? 이제 나만 듣고 있네. 정화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살기 시작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홈쇼핑. 화면 속 사람들은 떠들썩했지만 그 소리들은 삶이라기보다 소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침묵보다는 나았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는 남편의 부재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즈음 정화는 처음으로 늙음을 원망했다. 남편과 자신에게 찾아온 병들, 약들, 늘어나는 주름, 불편해지는 몸.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손등의 검버섯을, 목의 주름을, 처진 볼살을 보며 정화는 슬펐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아쉬움이 끝없이 이어졌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과 함께 손주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손주 예준이의 질문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든 것인지도 몰랐다. 사람이 늙는 건 이 삶에 미련 없게 하려는 신의 배려일까요? 배려라니. 정화는 첫 순간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게 배려면 좀 심한 배려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문장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몇 년이 지났다. 몸은 더 약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정화의 동창회 멤버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셋만 남았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 정화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이제 다 내려놓고 갔겠구나. 젊을 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식은 늘 더 많이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할 게 많은데, 그 안타까움이 공기 중에 진하게 떠돌았다. 젊은 나이에 떠난 친구의 남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카, 병으로 쓰러진 후배. 그들의 장례식에서 정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울었다. 반면 오래 살다가 떠난 이들의 자리는 울음보다도 묵묵한 한숨이 더 많았다. 그래도 오래 살다 갔네. 고생 끝났다. 이제 편히 쉬시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화는 마음 한쪽이 이상했다. 고생 끝났다는 그 말 속에는 어쩐지 작은 위로와 안도가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 그때부터였다. 정화는 자기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걸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 나도 이젠 천천히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을 느낄 때면 쓸데없는 미움이나 서운함도 같이 잊혀지겠지 하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파서 먼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답답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곳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천천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봄에 피는 개나리, 여름에 우거지는 나뭇잎,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겨울에 쌓이는 눈. 바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어느 날이었다. 정화는 우연히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아들이 중학생 때 몰래 써놓은 일기장. 오늘 또 엄마랑 싸웠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할까?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될까? 오글거리는 글씨들 사이에 어색하게 써내려간 사춘기 마음들이 박혀 있었다. 정화는 그 일기를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매일 싸웠었다. 공부하라고, 게임 그만하라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지 말라고. 그 일기를 읽다가 정화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저때 나는 얼마나 바빴을까. 먹고 사는 걱정, 성적 걱정, 남편 걱정, 시댁 걱정. 나는 늘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지. 그래서 아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겠지. 늙은 지금에서야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늦게 피는 꽃처럼 서서히 눈앞에 나타났다.
아들은 그냥 엄마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였다.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가, 간섭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다. 혹시 늙는다는 건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일까?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조금씩 옅어졌다. 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 나는 진짜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참 잘 버텼다. 미련이라 부르던 감정이 감사와 수고에 더 가까운 무엇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맙게 느껴졌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손주 예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는 훌쩍 커서 정화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넓어졌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그때 질문 보셨어요? 사람이 늙는 건 신의 배려냐고. 방학을 맞아 놀러 온 날 예준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정화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배려 같으나? 예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평생 죽음이 너무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툭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몸이 늙고 기억이 옅어지고 사람도 하나둘 떠나고 그게 슬프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 가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 연습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연습아, 헤어지는 연습 같은 거네요? 그래. 정화는 유리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아주 어릴 때는 뭐든지 처음 헤어질 때가 제일 아프거든. 친구랑 헤어질 때도 그렇고 첫 직장, 첫사랑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돼. 모든 건 언젠가 끝나고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 예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이 늙는 건 그 끝에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너무 겁먹지 않게 하려고. 그럼 무서움이 줄어드는 대신 미련도 줄어드는 거겠네요? 그래.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래, 여기까지면 됐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거든. 정화는 창밖을 가리켰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필 준비를 하는 나무들이 조용히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저 나무도 봐라. 봄이면 꽃 피고 여름이면 푸릇푸릇해지고 가을이면 다 떨어지고 겨울엔 앙상해지잖아. 우리는 늘 꽃 피는 것만 좋다 하지만 사실 잎이 떨어지는 시간도 꼭 필요하거든. 그래야 또 새순이 나고 새해 봄이 오지.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겉으로 보면 겨울 같기도 한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늦가을 같네.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아, 그래도 참 많이도 피어 있었구나 하는 이상한 감사가 드는 계절. 예준이는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밤이 깊어지고 예준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화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몸 여기저기서 작은 통증이 속삭였다.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렸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니들도 이제 오래 일했지. 언젠가부터 이 통증들이 완전히 원망스럽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몸은 정화를 70년 넘게 지탱해왔다. 새 아이를 낳고 수없이 많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이 몸이 없었다면 정화의 삶도 없었을 것이다. 문득 손주에게 답장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는 핸드폰을 들고 서툰 손놀림으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다. 요즘은 자판이 작아서 오타가 자주 났지만 예준이는 늘 할머니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 주었다. 예준아, 할머니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늙는 건 신의 벌만은 아닌 것 같더라. 아주 큰 배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배려가 섞여 있는 것 같다. 늙으면서 몸은 불편해지지만 대신 많이 내려놓게 된다. 젊었을 땐 못 이해하던 것들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미웠던 마음도 희미해지고 욕심도 좀 줄어들더라. 그게 다 없어지면 마지막에 그래, 그래도 잘 살았다 하고 고개 끄덕이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늙는 건 이 삶에 대한 미련이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완전한 답은 아니어도 할머니는 이 답이 마음이 좀 편하더라. 문장을 다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예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이제 늙는 게 조금 덜 무섭게 느껴져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화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별빛이 떠 있었다. 이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늙어간다는 건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몸은 천천히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시간이 남아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하지만 그 모든 사이에서 정화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늙는다는 것은 이 삶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삶을 너무 사랑해서 조금씩 잘 보내줄 준비를 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더 다정했어야 했는데, 남편에게 더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조차도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는 마음으로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기도를 올렸다. 신이 정말 있다면 이 늙어가는 시간 속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섞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는 아주 작고 아주 잔잔한 숨처럼 방 안에 퍼져나갔다. 늙어가는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다. 그리고 어쩌면 그 조용한 깊이 속에서 조금씩 미련이 풀리고 감사가 자라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한번 쳐다봤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여보, 나도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약속 같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한 잔잔한 약속.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